올해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 하남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불이 근처 창고로 옮겨붙어 비닐하우스 2동과 창고 2동이 불에 탔습니다. 야, 이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2동과 창고 2동이 불에 탔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개 농장 뭐 이런 건가? 어? 아휴. 호련사님 보셨구나. 저거 우리 흔히 닭장 새장이라고 그러죠. 아, 뜬장. 그거 지금 여기 다 있는 거 봐요. 근데 너무 많은데? 아, 뜬장도 진짜 조그만 뜬장이네. 근데 저기 발견이 돼도 무사할까가 더 걱정이다. 번식장 맞았겠네요. 번식장? 아이고. 그렇죠. 또 수많은 불법 의료 행위들이 저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번식장이 더 최악인 게 살이 쪄야 되는 게 아니고 새끼만 나면 되니까 오히려 관리를 더 못해요. 정말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제일 나빠. 씁쓸하네요. 뭘 보셨어 또. 아휴.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이게 뭐야. 이거 애기. 애기, 애기 임신한 애기. 야, 저 그냥 너무 처참하다. 아이고, 참. 인간이 참 못됐다. 아, 많기도 하다. 아니요, 밖에 있어요. 어머, 살아남은 개가 있어. 도망가서? 됐어요. 비닐하우스 한쪽이 무너지면서 살아남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니, 안 돼요. 네? 지금 우리 불난 집에 지금 촬영하러 오시면 아니요. 촬영을 일단 꺼주시고 그래. 네네네네. 어디서 오신 거예요? 계속 현장 보다가 지금 애기 병원 빨리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한마리는 따뜻하고 다시 그까지 오셔야 돼요. 왜요? 한마리는 누가 가져가신 거. 다시 와야 되는 친구가 이 친구는 얘가 그 방송한 거 그래. 오이, 뭐야. 뭐야? 뭐야? 잘 모르겠네. 화상 입은 것 같아요. 화상, 아, 아니, 괜찮아. 아파. 아파요.
지금 여기는 화학적 손상받아가지고 얘가 이걸로 인해서 소변도 못 보고 그렇다면 아예 그냥 여자애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안 좋구나 지금. 정말 끔찍하네요. 훈련사님이 가셨을 때는 구조된 강아지가 한 마리밖에 없었. 저는 총 8마리를 구조를 시도를 했으나 7마리는 이미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유권을 포기를 받았고, 아까처럼 이제 생식기 화상이 왔던 친구는 수술을 받고 어머, 같은 개야? 회복을 하면서 이제 입양 단계를 밟고 있고요. 병원에 안 가도 되는 한 친구는 저희가 포기를 못 받았어요. 도대체 이렇게 돈을 버셔서 뭐 얼마나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상황에서도 그 한 마리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분들한테는 상품 하나가 아니라 기계 하나인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저희가 진안이라는 곳에 어떤 번식장을 작년에 한번 가서 구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뜬장마다 관리가 안 된 강아지들이 서너 마리씩 갇혀있고 품종 개량을 위해 불법적인 실험을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 번식업자가 처벌을 받고서 그 위에 그 자리에다가 또 번식업을 해서 저희가 올 초에 같은 장소에서 2번의 구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처벌이 정말로 강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 말씀하신 안 하지. 계속 하라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심지어 허위 신고를 하고서 이제 신고제다 보니까요. 허위요? 네. 그게 가능해요? 아니 저걸 다 일일이 와서 누가 체크를 하고 잘못됐으면은 못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거를 그렇게까지 안 보니까. 실은 이제 약간 보완을 해드리면 생산업을 허가를 받을 때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겠죠. 처음에 허가를 받고 나서의 허신고는 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부자 고발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신고를 허위로 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찔하네. 아니, 이 짓을 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용도가 뭐야? 입양하려고? 입양시킬 그냥 팔려고? 강아지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제품 찍어내듯이. 아이씨. 냉동고에는 신문지에 쌓인 사체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열어보니 배가 갈라진 어미개가 보입니다. 와. 말이 되냐고. 뭐 한 거야? 그냥 생명 존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법이 문제예요, 법이. 법 자체가 물건이라고 분류를 하니까 커터칼로 택배 뜯듯이 뜯는 거 아니야, 저렇게. 아니 왜 이거 가만 냅둬요? 그러게요. 자체가 엄벌이 물건이라고 분류를 하니까. 1,400마리. 와. 근데 쟤네가 구조가 되면 입양이 안 된 경우에는 시간 지나면 또 안락사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저 친구들은 지금 번식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구조가 된 친구들이다 보니까는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보호소가 아니라 따로 저 아이들을 이제 케어해주는 곳으로 이제 경기도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1,400마리 중에 한 200마리 정도 지금 남아있어요. 진짜 많이 갔어요. 다행이네. 한 2, 300마리 정도 남아있어요. 아니, 이제 더 이상 진짜 이제 물건으로 분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법이. 불안하네.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일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다른 번식 도움 받는 자체가 됩니다. 음식 업장이라니.
이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나마 여기는 좀 괜찮은데. 그러네. 애들이 뛰어다닐 수라도 있으니까. 에휴, 이뻐. 그러네. 열받을 준비하고 봤는데 애들이 표정이 좋네. 나는 떳떳하게 나는 저시 허가 받고 농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다는 거죠. 에이, 이게 시간이 흐르고 이건 하면 안 되겠다, 못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 선견들 모견들을 결말이 안 좋더라고요. 그거 전부 알아서란 말입니다. 또 알았어 시켜줘. 그러니까 번식업자를 하시던 분이 이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아이들을 구조해서 좋은 입양처를 찾아달라. 난 더 이상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신 상황이에요.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아, 어디서든 이쁨 받을 애들이. 다행이다. 주 보호자를 누구냐로 두고 소유권 분쟁으로 법정 다툼이 이뤄집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인데요. 여성분이 힘들어하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반려견을 입양을 해서 함께 키웠는데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그 여성의 허락 없이 집에 몰래 들어와서 반려견을 데려간 거예요. 자기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화가 난 여성분이 너 이거는 주거 침입이고 절도죄 성립하니까 당연하죠. 형사처벌 받아야지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반려견을 돌려주고 여성과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 그러다 보니까 벌금으로 이제 약식 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할 것도 많고 또 미리 대비해야 할 것도 많아진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애니캠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함께 보시죠. 민규 동생! 입양한 거야? 앞으로 잘 살아보자. 아, 귀여워라. 그 새로 입양했을 때 순간들인가 보네요. 첫 만남. 그래, 너무 이쁘지. 넘어가지 마. 아, 보기 겁나네. 그래도 1년밖에 같이 못 있었는데 너무 고마웠어. 파이 갔어, 자기야. 뭐라고? 파이 갔어. 내가 나갔다가지고. 아치야, 언니 안 쳤으면 못 살았지. 아이고. 아치야, 언니 안 쳤으면 못 살았지. 아이고 참. 아치 괜찮아. 아유, 그래도 주인한테 와보고 싶다고. 아파? 우리 집 개가 지금 저래.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우리 개도 그래. 우리 개도 지금 그렇다.
아프지 말고 그냥 가도 돼. 언니 괜찮으니까 가도 돼. 가자. 가자. 아치 고마웠어. 어휴. 아니 이게 저희 집 강아지도 지금 18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나온 우리 아치. 아이처럼 좀 뭐 정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하여튼 뭐 그 이별의 아픔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정말 가슴이 아주 먹먹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을 지금 보내주신 분도 이 반려견이 떠난 지 시간이 좀 됐는데 지금도 영상을 다시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드셔서 파일을 통째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훈련사님도 영상 보면서 눈물 많이 흘리시던데. 이제 모델 일을 할 때 이제 아이를 보내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제 16살 좀 넘었던 친구를 보내게 됐는데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일이잖아요. 내 개를 보냈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스태프분들이 나를 위해서 일정을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너무 슬픈데 내 가족을 보냈는데 웃어야 되는. 아, 그거 미치죠. 그러고 나니 해외에서 이제 펫로스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연구 자료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계속 이거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라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드러내라. 펫로스를 극복을 하고자 한다면 슬플 때 울고 직접 마주하고 이렇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이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서 한번 배워내 보자. 라고 했던 게 제가 이제 훈련사를 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 되게 용기 있으시다. 아니 나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별이잖아요. 내 인생의 첫 사별이란 말이야. 심지어 처음 강아지는 거의 저랑 동갑이었어.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 근데 그 친구가 사별했을 때 진짜 너무 저게 펫로스구나라는 걸 느끼더라고. 그게 한 3일인가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들이 워낙 많다 보니 다른 개를 통해서 뭔가 그게 자연스럽게 극복이 됐는데 내가 봤을 때 극복하기 힘들걸? 그러니까 극복을 한다라기보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천천히 지금 충분히 슬퍼해도 된다. 많이 슬픔을 참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안 참아져요, 이거. 진짜 3일을 울었어. 그래서 집에서 누구 사람 죽었냐고 막 그럴 정도로 저는 한 3일을 너무 슬퍼했는데. 가족이니까.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사회 문화 자체가 그래도 자기의 반려동물 잃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가족을 잃은 것과 비슷한 감정이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반려인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슬퍼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이런 기간이 너무 힘들고 또는 한 달 이상 너무 극심한 고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함께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어쩌면 가족으로 만난 반려동물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마무리까지 제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함께 살아가는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서 가장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싶네요. 네. 자, 오늘도 단짠단짠 애니캠들을 보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껴봤습니다. 너무 짰어요, 오늘은. 짝이 컸죠. 눈물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짜네요. 그러니까요. 더욱 성숙한 동물 문화가 자리 잡아서 사람도 동물도 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동물은 훌륭하다 마치겠습니다. 곧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